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신규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 High Frequency SSVP BCI System Based on Simultaneous Modulation of Luminance and Motion Using Intermodulation Frequency입니다. 본 논문은 IEEE on Neural System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에 게재된 논문으로 리빌리테이션의 Q1에 해당하는 저널이며 임팩트 팩터는 4.8입니다. 인트로입니다. SSVP BCI 연구는 성능 향상과 사용자의 편안함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0Hz 이하의 저중주파 SSVP 자극은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 고주파 SSVP가 연구되고 있으나 고주파 자극은 집중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극의 크기가 바뀌는 등 깜빡임을 이용하지 않는 자극은 기존 방식보다 더 편안하고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의 주기적 신호가 비선형적으로 결합되면 인터모듈레이션 주파수가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논문은 이를 기반으로 30Hz 깜빡임과 동시에 크기가 변화하는 새로운 자극 방식을 제안합니다. 데이터 취득 과정입니다. 18명의 피험자 중 13명, 14명이 각각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험에 참여하였고 7명의 피험자는 두 실험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실험은 1020 시스템에 기반하여 4개 채널을 제외한 60개 채널을 사용하여 신호를 측정하였고 온라인 실험에서는 SSVP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옥시피털 및 페리어털 영역의 채널이 사용되었습니다. 1000Hz의 샘플링 레이트를 50Hz로 다운 샘플링했으며 주사율이 120Hz인 모니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실험에는 깜빡임과 동시에 크기가 바뀌는 자극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논문들과 달리 본 자극은 플리커 프리퀀시와 줌 프리퀀시, 즉 깜빡이는 주파수와 크기가 바뀌는 주파수가 다릅니다. 왼쪽 두 개의 그림은 자극의 레이아웃 및 주파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플리커 프리퀀시는 모든 자극이 30Hz로 고정되어 있고 줌 프리퀀시는 0.2Hz 간격으로 0.4부터 3.4Hz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맨 왼쪽 레이아웃에서 자극이 초록색인데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초록색 자극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자극의 색과 크기가 바뀌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색은 초록색과 검정색 사이로 변경되고 크기는 200픽셀에서 400픽셀 사이로 5배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림에서는 자극의 색과 크기가 대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플리커와 줌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 패러다임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험 모두 16트라이얼을 포함하는 10개의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오프라인은 0.5초 동안 응시해야 할 자극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고 5초 동안 자극을 응시한 뒤 0.5초 동안 자극을 초기 상태로 되돌립니다. 어떤 순서로 자극이 제시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피험자의 피로 정도를 고려하여 세션 중간에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자극 응시 시간이 4초로 더 짧고 자극 초기화와 동시에 다음에 응시할 자극을 표시합니다. 따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온라인 실험은 휴식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이 끝나고 나면 6점 척도로 편안한 정도를 응답했는데 값이 높을수록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분류에 사용된 Extended FBCCA입니다. FBCCA의 확장된 버전을 제안했다고는 하나 레퍼런스 신호들의 종류가 많아졌을 뿐 알고리즘은 FBCCA와 동일합니다. 레퍼런스 신호는 다음과 같은데 간단히 말해서 오른쪽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주파수들을 가지는 사인파와 코사인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대문자 F는 플리커링 프리퀀시를, 소문자 F는 줌 프리퀀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레퍼런스 신호는 줌 프리퀀시 개수의 16배인 신호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개수이고 F 플러스 마이너스 F만 쓰는 등 레퍼런스 신호의 구성 요소를 바꿔 분류 성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호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앰플리튜드 결과로 모든 피험자의 OZ 채널 데이터를 평균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논문에서 IM 컴포넌트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아래 식과 같이 플리커 프리퀀시 또는 그 두 배의 주파수에서 줌 프리퀀시 또는 그 두 배를 더하거나 뺀 값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 8개의 IM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편의상 식에 적힌 대로 F 플러스 EF 이런 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F가 플리커, 뒤에 F가 줌 프리퀀시입니다. 깜빡이는 주파수와 그 하모닉인 60Hz를 검은색 점으로 표시했고 빨간색 점으로는 IM 컴포넌트를 표시했습니다.
16개 그래프는 왼쪽의 자극 레이아웃과 대응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모든 자극에서 30과 60Hz의 높은 피크가 나타나고 30에 가까운 IM 컴포넌트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2.2Hz부터는 F 플러스 F만 두드러지고 나머지 컴포넌트들의 피크가 거의 관측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F 플러스 F의 진폭이 다른 컴포넌트와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각 줌 프리퀀시에 따른 토포맵 결과입니다. 그림만 보면 줌 프리퀀시 자체의 진폭을 나타낸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데 F 플러스 F의 진폭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써있는 값에 30을 더한 주파수의 진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FT 결과에서 F 플러스 F가 다른 컴포넌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기 때문에 이를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의 줌 프리퀀시에서 후드 옆 부분의 진폭이 가장 두드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FBCCA를 이용한 분류 결과입니다. 왼쪽 위의 표는 FBCCA 레퍼런스 신호를 구성하는 IM 컴포넌트의 조합들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조합을 찾기 위해 다양한 조합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왼쪽 아래는 사용한 IM 컴포넌트별 피험자 및 평균 정확도를 나타낸 표이고 오른쪽은 평균 정확도만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F 플러스 F만을 사용했을 때의 정확도가 가장 낮고 EF 플러스 마이너스 EF를 제외한 모든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FFT 결과에서 EF 플러스 마이너스 EF의 진폭이 다른 IM 컴포넌트 대비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CB4와 달리 CB3는 정확도가 가장 높은 CB5와 통계차가 나지 않는데 이는 EF 플러스 마이너스 F보다 F 플러스 마이너스 EF가 더 두드러지는 컴포넌트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길이에 따른 분류 정확도와 ITR입니다. 정확도는 데이터가 길어질수록 계속 증가하고 데이터가 3.5초일 때 ITR이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3.5초의 ITR과 4초의 ITR 간의 통계차가 나지 않고 3.5초와 4초의 정확도 간에는 통계차가 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실험에서 자극 시간을 4초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각 자극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 컴퓨전 매트릭스입니다. 오분류한 경우를 보면 그 수가 매우 적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0.81Hz를 0.4나 1.6Hz로 분류하는 등 배수나 약수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6개의 정확도 결과 간의 통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모든 자극이 유의미하게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실험의 정확도입니다. 피험자 번호 옆의 별표는 오프라인 실험도 진행했음을 의미합니다. 평균 정확도가 93%로 매우 높고 특히 오프라인 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피험자들 또한 평균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제한한 자극의 사용 가능성이 입증됩니다. 제시한 자극이 피로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10개의 블록 중 초반 5개와 후반 5개의 블록을 나누어 정확도를 계산했습니다. 레벨 1은 첫 5개의 블록, 레벨 2는 마지막 5개의 블록을 나타냅니다. 두 레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우수한 피로 방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편안함 정도의 설문 결과로 대부분 가장 긍정적인 6점을 응답했으며 온라인 실험과 오프라인 실험의 평균 결과에 통계차가 나지 않아 실제 BCI로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논문에서 아쉽다고 느낀 점들입니다. 먼저 주파수 분석 과정에서 각 줌 프리퀀시에 대해 IM 컴포넌트가 8개나 사용되었는데 이를 정성적으로만 보여주고 정량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어떤 컴포넌트의 진폭이 가장 높은지 명확하게 알 수 없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각 IM 컴포넌트별로 평균 SNR을 계산해서 보여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본 논문이 피로도 감소를 메인 목적으로 인터모듈레이션 자극을 사용했는데 색이나 크기만 바뀌는 싱귤 모듈레이션 자극과 피로도를 비교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극의 색을 피로가 가장 적게 유발된다고 알려진 초록색을 사용한 점입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초록색 자체가 시각적 피로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험자의 긍정적인 답변이 자극의 방식 때문인지 단순히 자극의 색 때문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